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잡코리아 등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채용 공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진짜 500만원 월급 주는 건지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알바 사이트에 있는 공인중개사 채용 공고를 캡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채용 공고인데요. 보시다시피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월급이 다 500만원입니다. 여기도 500, 여기도 500, 여기도 500, 여기도 500. 다 500만원이네요. 아니, 대기업에서도 월급 500만원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초보자라면 한 군데도 아니고 많은 부동산에서 채용 공고 글을 이렇게 올리니 정말 500만원 주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월급 500만원 준다는 채용 공고를 쉽게 볼 수 있고, 곳에 따라서는 월급 1000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고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채용 공고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네요. 점심시간 1시간 빼면 근무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되네요. 또 다른 채용 공고는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니까 점심시간 제외하면 7시간이네요. 근무 일수도 주 5일제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모집 분야에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이 컨설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무가 강서 양천구 일대 원투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신축 빌라 중개하는 게 이들의 주 업무고, 나중에도 설명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중개인으로 들어가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신축 빌라 잘못 소개해줬다가 피눈물 흘리게 만들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글을 가져왔는데요. 3일에서 14일이면 무조건 첫 계약 나옵니다. 모든 일엔 과정이 있고 절대 의미 없는 시간 낭비 시키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대우해드립니다. 신입 초보 열정 가득하신 분 지원 바랍니다. 현재 직원분들은 신입 기준 최소 300에서 800, 간부 기준 최소 500에서 1500까지 가져갑니다. 이런 글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하고 주 5일째 근무에 최소 300만원은 기본으로 벌어간다? 10시에 출근하는 거면 지옥철도 피할 수 있고 완벽에 가까운 직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의 채용 공고들은 그럼 왜 계속 올라올까요? 한번 올렸던 데서 계속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들도 정규직 채용 시 한 자릿수로 채용하는 세상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가게하고 대기업하고 직원 수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 가게에서 채용을 수시로 한다? 결론적으로 저렇게 500만원 못 벌고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한 달에 100만원 벌어야 하면 어느 누가 그 채용 공고를 클릭할까요? 거짓말로 500만원 벌어요 해도 아무 페널티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의 대부분 비율제입니다. 즉 기본 급여가 없고 계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보통 신입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면 사무실 5, 본인 5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즉 월급 500만원 가져가려면 한 달에 1000만원의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통은 아파트가 빌라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가 빌라보다 중개 수수료도 비싸겠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사진과 같이 부동산들이 쭈루룩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들 보면 이런 곳에서 직원을 많이 뽑을까요? 이런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은 거의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운영하거나 본인 가족 등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가져가고 싶어 하지 굳이 직원 뽑아서 직원에게 주고 싶어 하는 사장은 없거든요. 또한 원룸촌이나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에 비해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주 오지 않는 계약 기회를 제3자인 직원에게 주고 싶어 하는 사장도 거의 없겠죠. 이런 공고들 대부분이 강서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은평구, 강북구 등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찾아보면 이러한 부동산들이 대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빌라촌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월급 5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원룸은 보통 전세 1억 정도 하죠. 1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럼 전세 1억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전세 1억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중개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받으면 총 수수료는 60만원입니다. 근데 사무실에 반절 떼줘야죠. 그럼 내 수익은 30만원입니다. 산술적으로 전세 1억짜리 원룸 한 달에 17개를 계약을 해야 수익이 510만원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7개면 주 5일째 근무 가정시 3일에 2개꼴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정도 17개 계약을 하려면 6시간이 아니라 거의 매일 12시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약 한 건 하나 하기도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인들 모두가 양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타가 뭐냐면 내가 일하는 부동산을 우리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어떤 임대인이 우리 부동산에 자기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어떤 임차인도 우연히 우리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받는다고 해서 양타입니다. 그럼 단타는 뭔지 알겠죠? 계약 당사자 한쪽에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임대인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림과 같이 임차인한테서만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어떤 임대인이 A 부동산과 C 부동산에는 자기 매물들을 내놓고 내가 일하고 있는 B 부동산에는 매물을 안 내놓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우리 부동산에 찾아왔는데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우리 부동산에는 없는데 A씨 부동산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A씨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임차인 방 보러 갈 건데 방 볼 수 있냐고 물어본 다음 계약을 하게 되면 나는 임차인 쪽에서만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임대인 쪽의 중개 수수료는 못 받습니다. 이 임대인이 우리 부동산에 매물을 안 내놓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렇게 단타인 경우는 어떨까요? 전세 1억짜리 중개를 하면 임차인 한쪽에서만 받게 되니까 30만원 중개 수수료를 받겠죠. 사무실 떼주면 15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산술적으로 한 달에 34개를 해야 수익이 510만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방을 내놓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방 내놓을 때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방을 내놓나요? 어느 부동산에는 방을 내놓고 어느 부동산에는 방을 안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가든 어떤 부동산이 해당 지역의 모든 매물을 취급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이럴 때는 중개인끼리 보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 방을 구하는 구조고 이렇게 되면 양타를 받기가 어렵죠. 즉 양쪽에서 수수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6시간만 근무를 하고 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니 퇴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아파트 외 신축 빌라는 중개 복비를 꽤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회초년생,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 끝나고 전세사기 편을 통해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나 사기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는데 제3자가 여러분에게 절대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버는 거면 채용 공고 올린 사람이 직접 하거나 주변 가족들에게만 권하지 이를 제3자에 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 이러한 공고글을 클릭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푼 기대를 사기성 글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